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레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자, 넥사크로 플랫폼에서는 캐시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캐시라고 하는 용어를 모르시더라도 브라우저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미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캐시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I 브라우저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인터넷 옵션에 보시게 되면 일반의 이게 검색 기록에 설정에 가보시게 되면 웹사이트 데이터 설정이라고 해서 임시 인터넷 파일이라고 하는 요 화면을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어떠한 값을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브라우저에서가 제공하는 캐시 기능을 여러분들은 이미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자, 모든 브라우저는 다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어떤 거냐면 동일한 화면을, 즉 여러분들이 개발한 화면을 여러 번 열고 닫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게 되면 처음에는 실제로 웹서버에서 소스를 받아와야 되겠지만 두 번째부터는 매번 내가 메뉴를 누를 때마다 웹서버에서 가져오는 것보단 캐시에다가 기록해 놓게 되면 웹서버를 통하지 않고서도 캐시에 있는 파일을 가져와서 보여주게 되면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월등히 빠른 성능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도 캐시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캐시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 타입의 속성을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 none. 캐시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 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메뉴를 클릭해서 특정 메뉴를 부르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그리드 기능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화면을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게 되면 다시 하나의 화면을 풀로 보여주기보다는 여러 개의 화면을 열어서, 즉 MDI 방식으로 오픈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동일한 화면을 열고 닫고를 반복을 하게 되면, 자, 이때 논으로 세팅하는 경우에는, 논으로 세팅이 된 경우에는 매번 클릭할 때마다 웹서버를 통해서 이 페이지를 가져오는 거고요. 즉 캐시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면에 대한 부분은 캐시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트랜잭션 할 때 사용하는 이 서비스 경로는 반드시 none을 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즉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을 다이나믹이나 세션으로 가져오게 되면 동일한 조회 조건으로 여러 번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한 번만 반응을 하고 두 번째 번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데이터 통신 부분은 none으로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은 서버로부터 내려받은 파일이 갱신되었을 때만 수신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다이나믹은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이나믹은 어떠한 메뉴가 있을 때 해당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서버에다가 물어봐요. 서버에다가 내가 호출한 이 메뉴가 서버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변경된 내용이 그러니까 최초에 한 번은 무조건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부터입니다. 두 번째부터 메뉴를 눌렀을 때 서버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고 변경됐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게 되면 서버에서 이렇게 받아오는 거고요. 바뀌지 않았어 하면 캐시에 있는 파일을 올려줍니다. 캐시에 있는 거. 이게 다이나믹인데 다이나믹은 이 화면을 열고 닫고, 즉 이 화면을 열고 닫고 할 때마다 이 화면을 누를 때마다 웹서버한테 물어봅니다. 변경된 파일이 있느냐? 변경된 게 있다 그러면 새로 받아오고 변경되지 않았다 하면 로컬 캐시에 있는 게 쓰는 게 다이나믹입니다.
자, 넥사크로 플랫폼에서는 캐시 기능을 세팅해주지 않으면 다이나믹으로 동작합니다. 다이나믹. 디폴트가 다이나믹이고요. 만약에 마이 플랫폼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마이 플랫폼에서는 캐시 레벨을 설정하지 않으면 디폴트가 세션이었어요.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X 플랫폼부터 디폴트가 다이나믹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세션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이 기동이 될 때 처음 한 번은 무조건 가져옵니다. 즉 해당 사이트를 접속을 했어요. 접속을 하고 특정 메뉴를 눌렀을 때 다양한 그리드 기능을 누르게 되면 무조건 처음에는 이 화면을 서버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닫았다가 다시 열면 이때는 무조건 캐시에 있는 걸 올려줍니다. 즉 여기서 열고 닫고를 반복하더라도 처음에 눌렀을 때 소스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때는 네트워크 구간을 타지 않고요. 로컬에 있는 캐시를 쓰게 됩니다. 이게 세션이에요. 자, 어플리케이션이 살아있는 동안 한 번만 가져오는 게 세션. 자, 스태틱은 모든 소스를 클라이언트에 내려놓고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넥사크로 플랫폼에서는 거의 이 기능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때 이건 언제 썼냐면 저희가 마이 플랫폼, X 플랫폼이라고 하는 실행 환경 이때는 그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쓰려고 하면 다 통신, 과금이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도 데이터 요금을 쓰기 위해서는 과금이 되긴 하지만 무한 요금제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무한 요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제약은 크게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스태틱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스태틱은 뭐냐면 모든 소스를 클라이언트에 내려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자, 스태틱을 하게 되면 처음에 설치할 때만 그 네트워크 패킷 구간이 데이터 요금이 발생을 하고요. 그 실행할 때는 사용자 PC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간의 데이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스태틱은 관리자 입장에서 모든 소스를 버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거의 스태틱은 이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스태틱은 언제 쓰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국가인가요? 여러 나라의 서비스를 하고 싶을 때 대표적으로 S 모 회사나 H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국계 한 53개국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네트워크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그 인터넷 속도가 느려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 부분을 이제 많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WRE 웹 브라우저로 실행할 때는 논으로 세팅된 캐시 외에는 다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정책을 따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 화면은 방금 보여드렸고, 자, 캐시 레벨을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캐시 기능은 어디서 세팅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보셨으면 왼쪽에 타입 데피니션에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더블 클릭해 보게 되면 여기 유저 서비스에 각각의 프리픽스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캐시 레벨이 있습니다. 여기서 캐시 레벨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캐시 레벨 세팅하는 방법은 되어 있고요. 데이터 통신을 할 때는 반드시 논으로 세팅해야 됩니다. 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놨는데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타입 중에 JSP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JSP로 정의된 부분에 프리픽스가 SV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옆에 URL 경로가 접속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옆에 보시게 되면 논으로 캐시 레벨이 세팅이 됐습니다. 즉 데이터 통신을 할 때는 반드시 논으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샘플 예제에는 이 부분이 세션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논으로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논으로 하지 않고 세션으로 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느냐? 발생하는 현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조회를 할 겁니다. 조회. 자, 조회를 했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여러 번 클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무조건 잘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는 내가 넣은 데이터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쪽에서 데이터를 계속 넣고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눌렀을 때는 다른 사람이 넣은 데이터도 가져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세션이나 캐시 레벨을 뜨게 되면. 자, 그래서 반드시 논으로 해놔야만 지금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클릭하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이 넣어놓은 데이터를 바로바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논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한 번 더 논으로 세팅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개발하다 보면 개발된 화면을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킥뷰를 통해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렇죠? 킥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화면들을 테스트를 할 텐데 캐시 레벨은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실행할 때는 무조건 논으로 동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캐시를 세션이나 다이나믹이나 이렇게 세팅하셨더라도 넥사크로 스튜디오로 실행하게 되면 여기서 세팅된 값은 적용이 되지 않고 논으로만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동작을 하느냐? 이렇게 사용자들이 웹브라우저나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접속하는 순간 이때 캐시 레벨은 동작을 하는 겁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실행할 때는 캐시 레벨 세팅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시 레벨이 지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디폴트가 논으로 동작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트랜잭션을 할 때는 캐시 레벨 설정과 관계없이 반드시 논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WRE일 때, 즉 HTML5 실행 환경일 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HTML5 환경일 때는 캐시 레벨이 넌이 아닌 값들은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캐시 방법으로 동작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스를 수정을 해서 웹서버에 올려놔도 브라우저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보여줄게요. 브라우저에 인터넷 옵션이 자동으로 돼 있다 그러면 얘는 브라우저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이 웹페이지 열 때마다 또는 인터넷이 시작할 때마다 이 옵션에 따라서 화면이 서버에 있는 게 최종 버전이 적용이 되고 반영이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만약에 넥사크로 플랫폼으로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현재 여러분들 중에 넥사크로 플랫폼으로 개발된 사이트를 HTML5로 운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운영 예정입니다. 한 분이시네요, 한 분. 자, 한 분밖에 없으시는데요. HTML5로 운영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캐시로 아무리 세팅을 하시더라도 수정된 파일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소스에 수정이 발생을 해서 여기에 현재 다양한 그리드 기능에다가 타입, 성명, 설정 금액이 있는데 여기다 중간에 하나의 컬럼을 추가를 했어요. 추가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다시 접속을 하게 되면 추가된 내용이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고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캐시 레벨을 변경을 해봤자 반영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발생할게요. 사용자가 이상하게 옆 사람은 수정된 화면이 보이는데 저는 옛날 화면이 보여요 하는 경우가 접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인터넷 옵션을 설정을 웹페이지 열 때마다 바꿔주세요 하고 저장하고 그 문제가 됐던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되면 이때는 받아올 겁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자가 적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용자가 많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데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HTML5로 운영할 때는 뭘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느냐, 체크 버전이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를 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체크 버전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게 되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네트워크 구간에 패킷을 찍어 본 거예요. 찍어 본 건데, 체크 버전이라고 하는 옵션을 쓰게 되면 모든 서비스를 호출할 때마다 뒤에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넥사크로 버전 정보가 세팅돼서 넘어갑니다. 만약에 현재 운영하는 버전이 301인데 소스를 수정했다 그러면 여기다 302, 303 이렇게 숫자를 올려주게 되면 웹브라우저 캐시에 상관없이 여기 쿼리 스트링이 바뀌기 때문에 웹서버에서는 무조건 바뀐 요청 정보가 넘어오는 거니까 항상 최신의 소스를 리턴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캐시 레벨을 반드시 세팅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넥사크로 플랫폼 HTML5로 서비스를 한다. 저희 고객지원센터에다가 전화를 할 때 캐시 레벨이라고 하는 세팅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팅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게 되면 아마 거기에 대한 그 세팅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캐시 레벨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체크 레벨은 한 3군데 정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세팅해주는 부분이 environment이에요. environment.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environment의 속성 중에 체크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크 버전이 디폴트는 펄스로 돼 있어요. 펄스로 돼 있을 때는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호출하게 되면 이 부분이 없어요. 없이 여기까지만 서비스가 호출이 되는데 체크 버전을 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쿼리 스트링 부분이 추가돼서 호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true로 되어 있느냐, 체크로 되어 있느냐. 자, true로 했으면 여기에 대한 버전 정보를 써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쿼리 스트링을 쓰겠다라는 옵션이고요. 버전을 어디다 쓰냐? 밑에다 씁니다. 버전. 여기에 버전을 써주게 되면 요 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 값을 기준으로 쿼리 스트링이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변경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하나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 그룹이 있습니다. 타입 데피니션에 서비스에 가게 되면 여기에도 각각의 이 프리픽스별로도 버전 정보를 기술해 주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기술하게 주게 되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화면에 대한 소스를 버전을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버전을 써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엔진 라이브러리, 넥사크로 플랫폼에 대한 엔진 라이브러리에 대한 버전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모듈스에 보시게 되면 여기 제이슨 파일이 있습니다. 제이슨 파일을 열었을 때 여기에도 버전 정보가 있어요. 여기에 버전을 올려주셔도 적용이 됩니다. 즉, 총 3곳에 버전 정보를 올려주셔야 수정된 파일을 정상적으로 내려받을 수가 있다. 옛날처럼 브라우저에 옵션을 바꾸세요 하는 건 정상적인 운영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HTML5로 운영할 때 반드시 체크 버전에 대한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김경우님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셨다가 운영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션입니다. 세션. 넥사크로 플랫폼은 넥사크로 플랫폼은 클라이언트 단이죠. 서버는 자바가 대표적이죠. 서버는.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세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유해서 이게 동일한 세션이냐를 관리를 합니다. 자, 이때 넥사크로 플랫폼에서 세션 변수를 정의를 합니다. 세션 변수. 대표적인 게 JSession ID예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id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JSession id는 was에서 정의를 합니다. was의 톰캣이다 그러면 톰캣에서 정의를 하거나 was의 웹로직이다 그러면 웹로직에서 이러한 세션 변수를 관리를 해요. 여러분들이 세션 값을 정의를 할 때 was의 담당 엔지니어에게 저희가 사용하는 세션 변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확인을 해서 JSession id를 씁니다. 그러면 이 값을 세팅을 하시면 돼요. 자, 넥사크로 플랫폼에서는 이 세션 변수를 정의만 할 뿐 엔진에서 세션 값을 기록하거나 수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값을 변경만 합니다. 단 개발자가 스크립트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다가 세션이 만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끔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저희 고객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저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와스 엔지니어한테 이 세션 타임아웃에 대한 값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세션 값이 바뀝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바뀌는 원인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안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프로젝트에서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면 즉 넥사크로 플랫폼이든 엑스 플랫폼이든 마이 플랫폼이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큐어 코딩이라고 해서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만든 소스를 점검을 하는 과정이 추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대형 프로젝트에서 이 시큐어 코딩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짠 소스를 다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보안 솔루션에서 어떠한 내용을 체크를 하냐면 다양한 체크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짠 소스에서는 이거를 체크합니다. 이발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으면 얘는 시큐어 코딩에 위배됐다라고 하는 레포트를 내줍니다. 자, 이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이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발하고 안에다 써주는 내용을 자동으로 실행을 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에 뭐 도스 커맨드를 넣는다든지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문장을 넣는다든지 하게 되면 무조건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킹을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그래서 요즘 보안 솔루션에서는 이발이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있으면 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을 하세요 라고 레포트를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발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다 바꿔주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밑에처럼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this.grid3이라고 하는 스트링을 오브젝트로 바뀌기 위해서 이발하고 가로를 감쌌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스트링이 오브젝트 형태로 바꿉니다. 이걸 쓰려고 많이 이발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데요. 넥사크로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this.component에 이 스트링 정보를 넣었다가 빼게 되면 이게 오브젝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발이라고 하는 메소드 자체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걸 쓰게 되면 무조건 보안 심사에 다 걸려요. 즉 대표적으로 시큐어 코딩 그 제품 중에 하나가 파수닷컴이라고 하는 그 업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수닷컴에 스페로우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스페로우 제품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소스를 딱 돌리게 되면 이발이라고 하는 레포트를 싹 검색해 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잊어버리셔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 PPT 문서를 보시게 되면 밑에 어플리케이션의 어플리케이션 언더바 이발.xdfd라고 하는 파일 이러한 소스가 기록되어 있는 PPT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소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시행을 해주시고요. 제가 보내드린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내드린 파일 중에 오픈 프로젝트 그냥 보시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보셔도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문서에 저는 바탕화면에 해놨을 거예요. 바탕화면에 KJB의 운영자 교육 안에 보게 되면 edu 마스터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폴더에 가시게 되면 edu 마스터 그리고 샘플에 edu 마스터 17.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내려가셔서 밑에 있는 EDUmaster 17.1.xfda를 프로젝트를 오픈하게 되면 해당 소스가 쭉 열립니다. 열리고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있죠. 여기에 이게 프리픽스 명이에요. 어플리케이션에 자, 어플리케이션 언더바 이발. 자, 화면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옆에서 보게 되면 자, 이발 함수를 이용하여 오브젝트 하는 방법.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코딩 하셨을 겁니다. this.grid.name을 스트링으로 받아서 얘를 오브젝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얘를 오브젝트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 방법을 옆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발 함수로 대체하는 방법 더블 클릭해 보게 되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함수로 호출할 때도 이렇게 썼을 겁니다. 기존에는 이발하고 this 함수명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화해서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오른쪽처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콜로 호출하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콜로 호출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함수로 호출하는데 apply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호출했습니다. 이 두 개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파라메타 넘기는 방법이 좀 달라요. 여기는 각각의 개수를 넘겼지만 apply는 어레이 방식으로 파라메타를 넘길 수 있다. 이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발로 되어 있는 거를 다른 대체 방법으로 변경을 하세요 하시면 이 소스를 참고하셔서 소스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스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명이고요. 뒤에 실제 파일명입니다. 보안, 이발이라고 하는 문자 자체를 이제는 잊어버리셔라 라는 내용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데이터 보안입니다. 넥사크로 플랫폼에서는 기본 데이터 보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통신을 할 때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암호화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셔서 암호화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보안 모드를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저희 제품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안 모드 자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보안 모드에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니텍 보안 모드를 많이 쓰고요. 소프트 포럼에 대한 보안 모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 제품을 도입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넥사크로 플랫폼에서 데이터 통신을 해봤는데 데이터가 컴프레스도 되고 zip도 되고 바이너리 형태로도 되던데 이게 보안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 문의들을 가끔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데이터 패킷을 줄이기 위한 용도지 보안 모듈이 적용된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안 모드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위에 보시면 암호화 모드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상당히 비싸요. 그런데 그래서 금융권이나 공공에서는 보통 보안 모드 자체를 상용 제품을 도입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암호화 모드를 적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다. 그런데 암호화를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의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보안 모드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통신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HTTP 통신을 HTTPS로 바꿔주게 되면 기본 통신 모드를 암호화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의들을 많이 합니다. HTTP 통신으로 했을 때 데이터가 한 10초면, 늦어도 10초면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HTTPS로 통신 모드를 바꿨더니 한 15초 이상 걸려요. 한 20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HTTP 통신은 평문의 데이터를 통신을 위해서 전달해 주는 건데 HTTPS로 하게 되면 이 통신 패킷 양이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거의 2배 이상으로 사이즈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10초 걸렸던 게 수치적으로만 계산한다고 하면 20초가 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통신 패킷을 바뀌게 되면 데이터 양이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전화하셔서 HTTP에서 HTTPS로 바꿨더니
성능에 문제가 있어요. 제품 탓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셔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해봤어요. 자, 다음은 타임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TTP 리트라이와 타임아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제품에는 HTTP 리트라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네, 엑사크로 스튜디오에 보시게 되면 environment에 HTTP 리트라이와 타임아웃이 여기 기술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팅하지 않았다면 아마 디폴트가 0에 3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HTTP 리트라이는 뭐냐면 저희가 대용량 데이터, 자,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서비스를 호출할 겁니다. 서비스를 호출하도록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져오면 좋겠지만 딱 하다가 실패가 났습니다. 지금처럼 실패가 났습니다. 제가 일부러 만든 거예요. 실패가 났습니다. 실패가 났을 때 그냥 실패하고 떨어질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즉 리트라이 개수를 1로 주게 되면 한 번 더 호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실패가 났는데 실패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번 더 호출하겠다라는 게 1입니다. 자, 만약에 2를 주게 되면 두 번 실패해도 두 번까지 시도를 합니다. 즉 실패가 났을 때 재시도 횟수를 정해 놓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인 호출 방법은 여기에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0만 해놓으시게 되면 기본 한 번은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두 번을 하고 싶다 그러면 1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디폴트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 전 일단 0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0으로 해놨고요. HTTP 리트라이는 실패했을 때 재시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타임아웃입니다. 타임아웃은 여기에 30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어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 지금은 제가 10,000건의 데이터를 조회해봤어요. 5만 건의 데이터를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딱 데이터로 호출을 했어요. 그런데 서버에서 30초 동안 응답을 안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1시간짜리 걸릴 수도 있고 배치로 처리하다 보면 하루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0초가 걸렸는데도 서버에서 응답을 주지 않죠. 그러면 저희는 30초가 지나면 오류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의 서비스를 호출했을 때 서버에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속성을 여기다 기술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은 서비스가 돌아야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1시간에 대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 300이라고 하는 건 5분의 숫자를 적어 놓습니다. 5분. 자, 그래서 여기는 호출했을 때 서버에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때 타임아웃을 정할 때는 저희 제품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넥사클로 플랫폼에서도 타임아웃을 정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와스에서도 세팅을 하셔야 되고 DB 커넥션 부분에서도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즉 타임아웃은 세 곳을 보시고 정의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와스로 서비스를 호출합니다. 자, 와스는 다시 DB에다가 데이터를 조회해주는 쿼리를 실행하겠죠. 자, 이때 넥사크로 플랫폼에서는 1시간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타임아웃을 실행을 하고 여기다가 호출을 했어요. 여기는 1시간이겠죠. 근데 와스에서 DB 커넥션 시간은 뭐 10분으로 줬다. 그러면 10분이 지나면 얘는 끝나버려요. 즉 넥사크로 스튜디오는 1시간을 줬지만 10분만 되면 이렇게 에라 페일 떨어집니다. 페일. 따라서 그 타임아웃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 시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시간, 다시 돌아왔을 때 시간과 최종적으로 넥사크로 플랫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사이클 시간을 다 감안을 해서 타임아웃 시간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세팅할 때도 넥사크로 스튜디오 하나,
하나, db 각각의 환경 파일이 있어요. 각각의 환경 파일을 찾아서 타임아웃을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군데에서만 해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변수 스코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넥사크로 플랫폼은 자바스크립트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변수 선언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 선언하는 방법이 많이 늘어났어요. 즉, 브라우저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변수 선언하는 방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최신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변수 선언하는 방법대로 다 코딩을 하시면 안 돼요. 코딩을 할 때는 저희 자바스크립트의 최소 사양인 I 브라우저 8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변수 선언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this.test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함수 밖에서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폼에서 사용하는 지역 변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선언하는 방법이 바나 이걸로 하지 말고요. 다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폼 밖에서, 변수 밖에서 선언하기 때문에 이 폼의 지역 변수를 쓸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 바로 선언합니다. str1 = 1, 2, 3 이렇게 선언할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this.str2 = abc. 자, 세 번째는 str3 1, 2, abc. 자,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바로 선언을 하게 되면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폼에서 이 폼은 디자인 탭, 소스 탭, 스크립트 탭 3개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바로 선언된 거는 이 스크립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변수예요. 스크립트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의해 놓은 변수들은 스크립트에서 쓸 수도 있지만 이 컴포넌트에서도 참조해서 쓸 수 있죠. 또는 폼과 폼 간의 변수를 참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선언한 건 이 스크립트 영역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즉, 컴포넌트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즉, 폼 변수긴 하지만 얘가 폼의 멤버 변수가 아닙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스크립트 영역에서도 사용하고 컴포넌트나 다른 폼에서도 이 변수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수 선언하는 방법을 this.str2 방식으로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 컴포넌트에서도 익스프레션에서 이 값을 참조할 수가 있고요. 폼과 폼에서도 변수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폼의 멤버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바도 아니고요. this로 선언하지도 않고 그냥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선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은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폼 소스는 어플리케이션의 언더바 이발이라고 하는 화면에서 쓰고 있는 거죠. 즉, 이 폼 변수로 정의가 돼야 되는데 this나 바를 생략하게 되면 얘는 어플리케이션의 글로벌 변수로 잡힙니다. 따라서 여기에 여기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얘는 글로벌의 대용량의 메모리가 잡히기 때문에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자, 한 가지 더 코멘트를 드리면 혹시 마이 플랫폼을 사용해 보신 분이 아마 여기 계실 텐데 마이 플랫폼에서도 이렇게 바를 정의하지 않고 그냥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마이 플랫폼은 바나 this를 정의하지 않으면 얘는 로컬 변수로 잡아줬어요. 그런데 넥사크로 플랫폼에서는 글로벌로 잡힌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이러한 현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무슨 현상이냐?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특정 화면만 들어갔다가 나는 화면을 닫았는데 어플리케이션의 메모리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떨어지지가 않고. 그때는 100%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되는 폼에 가셔서 변수 선언하는 걸 보시게 되면
바나 디스가 선언되지 않는 변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폼을 닫아도 메모리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바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투비통이라고 하는 소식지가 있어요. 투비통이라고 하는 소식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정의, 이 스코프에 대한 정의를 잘 정리해 놓은 소식지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반드시 한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오픈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잡히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특정 폼만 들어갔다 나오면 메모리가 이렇게 남아있느냐, 저희 쪽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거의 100% 여기에 바나 디스가 생략된 변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증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이 소스를 보시게 되면,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의 베리어블스의 스코프라고 하는, 보이시죠? 이 소스를 실행을 할 겁니다. 저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런치를 통해서 할 거예요. 자, 해당 프로젝트를 열어보신 분들은 이 런치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사전에 제너레이트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죠. 뭐 이거는 넥사크로 기본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런을 할 거고요.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선택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이어서 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스코프라고 하는 화면을 열었습니다. 스코프라고 하는 화면을 열게 되면 여기에 I 브라우저의 메모리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메모리 보이시나요? 170 정도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바나 디스가 생략된 변수에다가 값을 한번 대용량의 변수 값을 한번 세팅을 해볼 겁니다. 딱 버튼 눌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메모리가 300 정도 올라가죠. 300. 여기 보이시나요? 300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을 닫을게요. 닫으면 여기에 메모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안 떨어질 겁니다. 이게 계속 남아있죠. 처음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몇 시였어요? 170이었죠. 근데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서 이번에는 동일한 화면을 열 거고요. 자, 여기에 스코프를 열어서 화면을 열게 되면 여기 170 정도 메모리를 할당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디스 변수에다가 값을 세팅을 해볼 겁니다. 똑같은 값을 넣는 거예요. 하게 되면 여기도 300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폼을 닫아 보겠습니다. 폼을 닫으면 다시 원상태로 떨어지죠. 자, 방금 같은 경우에는 스코프에다가 디스나 바를 생략한 변수에다가 값을 세팅하게 되면 이 폼을 닫아도 메모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실제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스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바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바나 디스를 생략을 했죠. 여기에다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밀어넣게 되면 메모리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신 방식입니다. 통신 방식. 자, 내일이라도 여러분들이 개발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우리 통합 테스트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통신 타입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통신 방식이 XML 방식, 바이너리 방식, SSV 방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HTML5는 WRU 환경은 XML과 SSV 타입만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는 디폴트가 0입니다. XML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기본 그 수업을 들었다고 하면
사원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연동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사원관리 화면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XML 통신을 합니다. XML 통신을 하게 되면 실제 데이터보다 이러한 불필요한 태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XML 통신 포맷을 제공하는 것은 개발자분들이 개발할 때 이러한 내용을 보고 디버깅이 편하기 위해서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보다 이러한 불필요한 태그들이 많다 보면 데이터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러한 태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엄청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데이터 통신에는 SSV라고 하는 통신이 있어요. 옵션만 딱 바꿔주게 되면 방금 이렇게 나왔던 소스 데이터가 이렇게 엄청난 소스가 줄어들어서 실제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오도록 사이즈를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신 타입을 바꿀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그 통합 테스트나 운영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통신 타입을 바꿔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0이기 때문에 최소한 2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SSV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영을 할 때 우리는 SSV, HTML5가 아니라 전용 브라우저, NRE 환경으로 서비스를 할 때는 SSV보다는 바이너리로 바꿔주는 게 더 속도를 빨리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성에 대한 걸 통해서 통신 타입을 바꿔줘야 되는데, 자, 그럼 통신 타입은 어디서 바꿔주느냐? 두 군데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첫째, dis.transaction, 즉 넥사프로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호출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자, 기본 파라미터가 있고요. 뒤에 생략 가능한 옵션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싱크냐, 싱크냐, 동기냐, 비동기냐를 세팅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데이터 통신을 정해주게 돼 있어요. 여기가 생략하게 돼 있으면 디폴트가 0이 되는데 얘를 2나 1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NRE 환경일 때는 압축이라고 하는 옵션을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압축을 하게 되면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압축을 하게 되면 패킷이 압축을 하지 않았을 때 사이즈가 100이라고 하면 압축을 했을 때는 20, 30%밖에 사이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도 줄 수 있다. 그런데 HTML5, WRE 환경일 때는 이 바이너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바이너리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웹브라우저가 바이너리 코드를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화면에서 정의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서버 프레임워크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HTTP 플랫폼 리스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아마 디폴트가 플랫폼 타입 점 컨텐츠 타입 언더바 XML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얘를 SSV 타입으로 바꿔주시면 사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이즈를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XML, 두 번째가 SSV, 세 번째가 바이너리입니다. 이렇게 형태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SSV 타입이라고 하면 좀 생소할 거예요. 그런데 CSV 타입은 익숙할 겁니다. CSV 타입. CSV 타입은 데이터와 데이터를 콤마, 쉼표로 구분해서 정의를 해주는데 SSV 타입은 CSV 타입과 똑같은데 CSV에서 콤마로 데이터를 구분했다고 하면 SSV는 특수 문자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데이터를 구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